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샵 3989를 통해서 들어온 문자창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마을 6단지 46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가격이 조금 답답한 상태인가 봐요. 언제쯤 매도 계획 세우면 좋을런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일산으로 갈게요. 고양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일단은 뭐 문자로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. 그래서 그거는 지도를 좀 말씀드리면 좀 지도를 제가 좀 크게 봤어요. 그래서 가자지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중대형이에요. 중대형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산 지역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3호선 라인으로 있는 이런 중심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가격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그 지금 현재 여기 40평대 지금 중대형인데도 평당 가격으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한 900만 원대 좀 전후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이 큰 변동이 없고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 지역의 어떤 공급 물량과 입지여건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근에 뭐 이 덕이지구라든가 또 여기 뭐 식사지구 뭐 이런 데들도 사실은 중대형 아파트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질 못합니다. 또 더 오래된 뭐 저 위쪽으로 가면은 중산 탄현지구라든가 90년대 중반에 이런 중대형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평당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뭐 덕이지구라든가 식사지구 같은 경우는 뭐 평당 가격이 1,100만 원, 1,200만 원 이 전후로 가겠지만 또 이런 중산 탄현이라든가 중심하고 이렇게 좀 멀어져 있거든요. 외곽 지역, 일산 외곽 지역들은 지금 뭐 평당 뭐 8,9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중대형과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일산 지역은 가격 상승 여건이 별로 없어 보인다. 이런 결론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매도하고 좀 다른 갈아타는 전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. 일산 서구였거든요. 평형대도 조금 좀 부담이 있는 데다가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있고 중심지와는 좀 멀어서 더 계속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. 기왕이면 같은 돈이면 그 시간에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.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. 계속해서 문자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샵 3989로 보내주신 문자거든요.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18평형을 보유 중입니다.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?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이 아파트의 이름상 뭐 대단지는 아닐 것 같고요. 일단은 소형평형이어서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역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마장동으로 한번 갈까요? 예. 일단 마장동 세림아파트 지금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. 그래서 이 마장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우시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주거 선호도가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마장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단 이 마장동 세림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위치가 어디 갔어?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. 마장역하고 지금 초역세권이고요. 지금 아까 86년도 지금 입주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전진단 통과가 왜 의미를 주냐면 최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시장의 단계별로 아파트들이 유분리가 굉장히 나눠지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. 그래서 이 구조 안전성 부분이 50%로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 단계부터 추진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통과된 지역들은 상대적인 우위를 굉장히 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지역인데 성동구 지역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옥수 금호동 지역 또 그 왕십리 행당동 지역 다음은 마장동 지역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개발되는 이 속도 차이는 있지만 이제 마장동 지역으로 어떤 큰 변화가 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기 한전부지 마장역 앞쪽에 있는 한전부지도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됐고 또 이런 어떤 세림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변의 변화, 왕십리역하고 어떤 주변의 연계성 이런 걸 봤을 때 마장동 지역이 조금 변화가 많이 생길 거로 보여지고 또 성동구 자체에서도 마장동 지역의 어떤 변화를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4, 5년 안에 지역에 대한 개발을 좀 집중시키겠다. 이런 어떤
성동구 자체적인 발표도 있었고 흐름상 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런 어떤 이 옆으로 왕십 뉴턴하고 또 연계가 되는 도심권에 굉장히 좀 좋은 주거지로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재건축 초기 단계고 하지만 어쨌든 당분간 좀 보유하시고 조금 지나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조합 설립 단계라든가 뭐 이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. 강서구 가양 6단지를 보유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. 강서가 대표님 여기 이제 마곡 끼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역적으로 뭐 강서구라든가 노원구, 가격 많이 오른 곳이고요. 또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라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은 더 보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여기 무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빠른 생각이고요.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염두가 된다 그러면 지금 판단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기에는 그런 걸 보고 투자를 정한다는 거는 좀 막연한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좀 보유입니다. 그래서 입지 여건만 갖고 봤을 때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가양대교 주변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 6단지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쪽이 마곡이라든가 뭐 이런 이 어떤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좀 받는 곳이죠.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9호선으로 이렇게 강남으로 연결되는 좋은 가양역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강변이잖아요. 이쪽이. 그래서 이런 한강변의 대단지 또 9호선 어떤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곡지구의 어떤 영향으로 수요가 들어오는 것. 그래서 뭐 최근 한 4, 5년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2배 가까이 상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유 여건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마곡지구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장점을 두루 갖췄습니다. 다만 추가적으로 급등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지금 이 아파트가 거의 한 30년 차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상 정비 사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안전진단 과정서부터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어요. 그런데 이 재건축을 본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아파트 연차가 조금 염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가양동이라든가 이런 등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자체가 사실 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좀 빠집니다. 그래서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되는 것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호재가 많지만 이런 핸디캡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폭 정도 더 상승하면 그때 만약에 매도 보유를 생각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강서구 가양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입지가 참 좋죠. 한강 변 끼고 있고 9호선 라인이 지나고 있어서 일단 탄탄하긴 합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더 큰 기대까지는 안 하신다면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답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샵 3989 문자 하나 더 보고 갈까요? 수색 증산 뉴타운 증산 5구역 투자를 고려 중입니다.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? 대표님, 뉴타운 궁금증을 물어주셨는데 뉴타운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중요한 지역입니다. 그래서 네. 증산 뉴타운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전망을 궁금하신다니까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전망 자체는 조금 파란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전체적인 뉴타운에 대한 전체 수색 증산 뉴타운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고 체크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 후에 1, 2년 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수색 증산 뉴타운이 크기를 본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DMC역이 있고요. 건너편은 상암지구입니다. 건너편 상암이고 이 아래쪽으로는 가재울 뉴타운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가재울보다는 위지만 전반적으로 상암하고 마주보고 있고 또 상암 DMC 역세권 개발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상암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런 곳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증산역 바로 역세권이에요. 물론 여기 수색 9구역이라든가 증산 2구역 이런 데들이 곧 이제 일반 분양을 또 하게 되고 4구역은
이미 했고 앞으로 수색 증산이 한 10개 구역이 한 3만 세대 정도 갑니다. 그래서 결국 앞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곳이다. 수색 증산 뉴타운 조금 기대해봐도 좋은 곳이다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